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하는 그런 운동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이 고마움을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모릅니다. 나라에 대한 감사, 서성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중생의 이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그 네 가지 중요한 은혜 그래 가지고 이제 가르치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보면은 그래도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참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 고마운 줄 모르고 국가가 고마운 줄 모르고 사회가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또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공경심, 이웃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진다는 또 말이 됩니다. 우리가요, 감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한 마음을 자연적으로 우리는 가집니다. 내가 감사하게 생기는 대상은요, 내가 아주 귀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모시게 돼요.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동료들은 사실 고마운 건데 그것도 뭐 그 고마움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참 고마운 존재인데 선생님 고마움 모르니까 존경이 없죠. 뭐 그러면서 요새는 하여튼 뭐 공경심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진짜 이 참 사실 이 감사나 공경심은 그 이렇게 감사에 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아까 불교에서 네 가지 중요한 은혜 이런 걸 가르친다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자식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나 학생이 스승님이나 선생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선생님도 학생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에게 감사해야 되지만은 손님도 장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장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고픔도 멸하고요. 근데 이게 감사는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방으로 가야 돼요.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하고 선생님도 스승님도 제자들한테 감사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공경으로 존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랫사람도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아마 그 자기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입는 걸 겁니다. 내가 남한테 멸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섭섭함이 참 웬만해서는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귀하게 또 대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참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감사로 바라보면요, 세상 모두가 또 감사로 우리에게 그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성인 군자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말씀을 일찍 하셨던 일인데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만 생기게 돼요. 정말 이거 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기적 비슷한 어? 그럴 정도로 이 놀라운 그런 참 일인데 감사하면요 점점 세상이 감사로 덮여갑니다. 내가 세상에 감사하면 세상은 감사를 저에게 되돌려 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고마움.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칭찬. 이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지금 칭찬에 목마릅니까? 전부 비판하고 무조건 상대방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잘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는 이제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에게서요. 어머님이 인제 우리가 찾아가면은 저희들이 인제 결혼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쪼끔 거리가 서울 시내 거리가 좀 있죠 그래도. 한 30km 정도 가야 되니까. 근데 인제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가면은 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잘 왔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 제가 피곤이 확 풀려 버려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그때 지금은 뭐 토요일 쉬는 데가 많지만은 뭐 저희 같은 개업한 사람들은 토요일 쉴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오후 5 시까지 근무하고 겨우 일요일 한 번 쉬는 건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데 저로서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근데 "잘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어떤 피곤이 그 자리에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게 인제 "잘 왔다"가 "잘했다." 그리고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을 좀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일도 웬만하면 어머니께서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제가 아주 걱정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꼭 상대방을 칭찬하라 하는 것이 어떤 제 친구는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좀 하는 버릇을 기르려고 하여튼 일부러 칭찬을 좀 막 이러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너 아부를 잘하는구나." 그게 뭐 아부로 보였겠죠. 근데 아부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시면요. 칭찬이 훨씬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당시는 내가 좀 어 기분이 좋고 뭐 스트레스 될지 몰라도요. 앙금이 많이 남아요. 남에 대한 비판은 결국 자기도 해칩니다. 그래서 칭찬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칭찬도요. 별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까도 감사도 그냥 고맙다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칭찬도 뭐 별게 뭐 제가 너무 좀 과장해서 일부러 어색하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잘했다."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잘했다." 옛말에 왜 "잘했다. 잘했군. 잘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호박을 삶아도 잘한 거예요. 어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이 다 사실 다 잘한 것 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 칭찬을 돌려줄 그런 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칭찬에 인색합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그렇습니다. 이제 칭찬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인제 올 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잘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미안하다." 참 우리가 남들에게 사과 잘 안 하죠. 꼭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뭐 "네가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잘못해 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뭐 안 하면은 상대방이 힘들지 않으면 사과 안 하겠습니까? 그 참 사과 안 합니다. 근데 인제 사과를 잘 못하는 이유는 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 당장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사과를 하면은 이게 이게 인제 법적 문제로 퍼지거나 이러면은 아주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요즘은 사실 사과를 참 잘 못하죠. 그죠?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더구나 인제 남자가 여자한테 부딪히면은 그거 "아이고 부딪혀서 미안하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것이 성추행으로 인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인제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요게 약간 좀
영적인 문제고 깊은 가르침인데, 미안하다는 말은 아까 말하는 칭찬과 감사와 좀 달리 자기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이야기예요. 자존심이 좀 이게 내가 좀 이게 좀 눌러야 이게 미안하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미안하다 안 합니다. 그냥 모르는 체 합니다. 모르는 채.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뭐 성추행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 또 의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또 환자들한테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주 불문율처럼 돼 있죠. 어 미국에서는 의사가 그 미안하다 소리 환자 의료사고 비슷하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말 한마디가 하면 의료사고 분쟁이 뭐 많이 준다든가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더 날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의사들은 항상 그런 교육을 조언을 충고를 듣습니다.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뭐 가족끼리라든가 또 형제끼리 하여튼 뭐 큰 부담 없는 그런 거는 조그마한이라도 미안하다 소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이 풀립니다. 상대가 괴로워할 때는 자기 생각에는 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더라도 "야 네가 좀 그렇게 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네. 내가 아직은 참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적어도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 잘난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미안하다 그러는 거는.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이웃들에게 하게 되면요, 대립이 사라지고 갈등이 인간관계 갈등이 많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제 이 고런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말을 많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의 다쳤던 마음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닫혀져 갑니까? 어릴 때는 마음이 참 열려 있었죠. 그런데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씩 닫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제 저 같은 나이 되면은 마음이 닫힌 분들이 참 많지요. 뭐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환히 이렇게 열려가면 자꾸씩 조금 열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은혜로움이 정말 밀려와요. 세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세상에 대한 찬탄이 그냥 들어와요. 온 세상이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물론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늘 고마워하고 늘 찬탄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미안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당장 우리가 편해지고 또 우리 삶이 행복으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는 이 어둠이,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대립, 싸움, 갈등 이런 게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대강 중요한 이야기는 또 다음 했고 또 다음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기로 하고, 인제 끝으로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하고 고맙다, 잘했다, 사랑한다 또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요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김선축 형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사랑한다 인제 말씀 넣어 놓고 뭐 고삼이라 그러던가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하시던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참 안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말이기가 쉬워요. 왜냐? 남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보십시오. 그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어떻게 보면 어 그 나의 어떤 위선을 좀 감추려는 그런 말일지도 몰라요. 그 참 사랑이라는 게 뭐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면 좀 모르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 위선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랑이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의 주체가 없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 그래 놓고 뭐 나의 요구를 뭐 하는 게 그런 게 사랑일까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엔 그런 뚜렷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제 말씀 듣는 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해될 거는 사랑의 사실 정체가요 고맙고 잘하고 미안한 겁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고맙고 참 잘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할 때 이미 사랑은 그분에게 가 있고 또 내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구태여 "나 너 사랑한다." 말 안 해도 그분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간지럽게 사랑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위선적인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면은 저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저분을 사랑하면 저분 정말 뭘 하든 간에 찬탄이 나올 것이고 또 내가 저분을 사랑하면은 저분이 어떤 상태에 좀 놓이면은 좀 힘든 상태에 놓으면 나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건 뭐 다른 이유에선 간에 저분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리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는 이미 고맙고 잘했고 미안하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맙고 잘했다, 미안하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굳이 우리 사랑한다는 말로 그렇게 상대방한테 부담 주고 또 스스로 낯간지럽게 그렇게 어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맙고 잘했고 미안하고 이 말이 참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울려 퍼지면 참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가고 긍정적으로 또 변하고 그렇거든요. 그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게 돼요. 그게 이런 이 고맙고 잘했고 미안한 이 말에 어떤 그 효과가 막 이해도 아주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인제 제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면은 그때 또 못했던 말씀들 또 부언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